안녕하세요. 수학의 백신 백은하입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자, 여름방학 때 내가 역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수학,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을지, 모든 이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가 그냥 차라리 너는 이런 문제집 공부해!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등급별로 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꼭 공부했으면 하는 그 문제집에 대해서 추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등급별로 제가 좀 교재를 선별을 했거든요. 자, 일단 자기가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이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3등급 이하, 그러니까 3등급도 해당 사항이 되고 4등급 뭐 이렇게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요,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이면 고등수학 하를 공부를 해야 되고 고2는 수토라든가 미적분학을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겠죠. 빰빰빰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해봤자 문제집만 풀려고 하면 개념이 없고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겨울방학 때 한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또 기억하겠어. 그리고 이미 3등급 이하라는 건 겨울방학 때 공부했을 때도 자기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아요. 깊이 있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쉬운 교재로 교과서를 마치 읽듯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은데, 조금 이제 하위권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혼자서 공부하기에 좋은 책은 바로 풍산자 교재를 추천합니다. 풍산자 교재는요, 그냥 문제집을 내가 풀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풍산자를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을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집합이 뭐지? 집합의 원소가 뭐였더라? 그랬구나 하고 마치 자기가 읽으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옆에 있는 이제 문제들이 필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항수가 막 많은 문제집은 아니니까 내가 요걸 가지고 잊어버렸었던 개념들을 각 단원별로,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 필수 확인 문제 요렇게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로 저는요, 요 문제집 회사에서 무슨 뭐 제가 광고를 받을, 아직 뭐 유튜브 회원수도 많지도 않은데 무슨 광고를 받거나 자,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그리고 제가 직접 수업하고 인강으로 오랫동안 촬영하고 학생들하고 현강에서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문제집 선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집들을 이제 검토도 하고 검수하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또 수업하고 하면서 했었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뭐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은 고등수학 하 풍산자, 고2 학생들은 수투 풍산자로 혹시라도 잊어버렸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생각보다 여름방학은 좀 짧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추천해주는 교재와 여름방학 때 추천해주는 교재는 좀 다릅니다.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개념서로 좀 두꺼운 마풀 시너지라든가 마풀 교과서라든가 뭐 이제 수학의 바이블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서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겨울방학 때고요. 여름방학 때는 워낙 짧으니까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풍산자 교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 3등급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등급까지는 아닌데 이제 잘 나오면 2등급, 안 나왔을 때 3등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제 수학의 바이블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겨울방학 때 반드시 개념서로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서를 다시 꺼내세요. 내가 예전에 겨울방학 때 공부했었던 개념서가 혹시 뭐 아름다운 쌤이라든가 수학의 쌤, 그 다음에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정석이라든가 마풀 교과서라든가 이제 대표적인 개념서 4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서로 공부했었던 친구들이라면 그 개념서로 다시 개념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서를 또 다시 살려고 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 공부했었던 개념서를 가지고 아마 2, 3등급 정도면 뭐 지금 고등수학 하를 처음 본다던가 수투를 처음 본다던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개념서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 틀렸었던 문제들이나 내가 부족했었던 개념들이나 특히 마풀 교과서 같은 경우는 특강 페이지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마풀 교과서로 혹시라도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지금 화성고에서는 마풀 교과서가 이제 부교재니까 혹시라도 아직 안 산 친구들은 뭐
고등수학 하를 사셔도 좋아요. 그래서 마플 교과서는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플 교과서의 특강 부분 위주로 방학 동안에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학기 중에는 좀 문항수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마플 교과서는 반드시 다른 풀이집, 뭐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또 더 좋은 거지. 왜냐하면 한 번 공부하고 그냥 풀이집에다 풀었으니까 문제집은 깨끗하고 표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할 때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방학 때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그 개념서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2, 3등급 친구들이 그렇게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유형서를 막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던가 1등급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내가 굳히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친구들. 그래서 내가 1등급이 목표인 학생,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방학 동안에 예전에 공부했었던 개념서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런 유형서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유형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문제풀이 감각을 확 높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쟁이는 아마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하고 다 이제 사이드로 가지고 있는 교재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고쟁이 수투,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고쟁이, 여기 수원을 가지고 왔는 내가 고등수학 하, 그걸 가지고 이제 반드시 여름방학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문제풀이 감각과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 북으로 상당히 좋으니까, 내가 1등급을 목표로 한다, 1등급 굳히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꼭 반드시 고쟁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은 개념도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유형서도 아마 한 2권 정도씩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물론 문제풀이 감각을 다시 한번 싹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쟁이 같은 정도의 문제를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다, 내가 막히는 문제 없이 좀 잘 풀린다 라는 학생에게는 두 가지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이제 고3 학생들이 보는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고2라 하더라도 지금 2024년도 수능 대비로 나온 수능 특강 EBS 교재, 가격도 참 저렴합니다. 다른 교재들은 막 만 얼마씩 하는데 EBS에서 나온 교재다 보니까 뭐 5,000원인가 뭐 3,500원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푸시고요. 수능 특강은 사실 문제 수는 많지는 않지만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고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학평 기출들 중에서도 조금 더 최신 경향에 입각한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집 한 권을 풀고 싶다, 그렇다면 절대 등급을 추천을 드려요. 절대 등급도 문제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등수학 하를 절대 등급으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여름방학 때 했더니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막히는 부분 딱 자기가 표시해 놓고 내신 대비할 때 그런 유형들, 특히나 여기 보면 함수 단원의 문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에서 여기 중요한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여기 C스텝 최상위 문제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함수 단원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문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내가 꼭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센수학을 한 권을 다 풀었어. 그런데 처음 풀 때 막혔었던 문제들을 다 체크했었어. 그래서 그 체크한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고 싶어 라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절대 등급을 다시 푸는 것도 괜찮다. 그럼 여기에는 그 걸릴 만한, 학생들이 좀 자주 걸리는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교재니까, 그래서 1등급인 친구들이라면 이제 절대 등급이나, 물론 블랙라벨도 좋기는 한데 여름방학 때 블랙라벨을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좀 3스텝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스텝, 2스텝까지 풀고 3스텝을 너무 많은 시간 할애를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블랙라벨의 3스텝은 약간 이제 특이한 접근법이나 1스텝에서 2스텝에서 3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과 흐름을 좀 아는 친구들이 블랙라벨의 참맛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라벨은 오히려 강남인강의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히려 강의를 좀 활용하는 것이 블랙라벨은 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교재들은 혼자서 공부하기에 좋은 교재.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풍산자를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다 읽으면서 자기가 거의 없는 개념, 잊어버린 개념 말고 없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쌓는 그런 부담 없는 교재다라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등급 정도에서 1등급 왔다리 갔다리, 2, 3등급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예전에 공부했었던 개념서를 꼭 다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고쟁이를 통해서 1등급을 향해서 가자라는 거. 그리고 1등급을 평소에 자주 받았던 친구들, 한결같이 잘하는 극 최상위인 친구들은 절대 등급을 통해서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잊어버렸었던 내용이나 학생들이 딱딱딱딱 틀리는 문제들 위주로 나의 취약한 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7월부터 여름방학을 활용하면 그래도 할만한 그런 계획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방학을 하는 7월 20일경으로 해서 방학 계획을 잡으면요 뭐 하지도 못하고 바로 개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나가면서 2학기 때는 내가 1학기 때 남았었던 그 후에 뭔가 아쉬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